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박태양입니다. 오늘도 톰슨 대표님과 경제 관련 상식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네. 근데 이 표현 자체를 들으면 우리 일반인들, 그러니까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뭐 일반인들이 들으면 마이너스 금리가 무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가 뭔지 혹시 설명? 일단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뭘 받죠? 이자를 받죠. 네, 이자를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은행에 예금을 맡길 때 돈을 맡기는 사람이 이자를 은행에 주고서 돈을 맡기는 거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죠. 근데 실제 그 유럽과 일본, 유럽에 있는 다수 국가들과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 쉽지 않은 개념이죠. 왜 하고 있는 건가요? 자, 일단 유럽하고 일본의 상황을 보면 양적 완화라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양적 완화를 했었는데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 효과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양적 완화 효과가 갖기 위해서는 채권 시장이 잘 발달돼야 돼요. 그래서 정부 채권을 중앙은행이 매수를 해서 장기 금리를 낮추고 채권 금리까지 낮췄을 때 기업들이 이제 돈을 뭐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연결이 선순환이 돼야 하는데 유럽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주로 은행권의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양적 완화 효과가 없어서 결국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을 적용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할 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일반 시민들의 리테일 뱅킹에 적용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 그러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다 은행에 가서 돈 다 떠는 게 보다 은행에 다 찾겠죠. 금고를 사갖고 은행에서 돈 다 빼고 금고에 보유를 하고요. 은행에 왜 그러면 이자를 오히려 줘야 하니까. 그래서 한때 일본에서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적용할 때 일본에서 금고 열풍이 불었어요. 사람들이 금고를 막 사갖고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거야.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해야 은행이 돈을 가지고 가게나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또 이 기업들이 또 투자를 하고 또 은행에 예금을 하고 투자를 하고 선순환이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다 빼갖고 은행에 가지고 있으면 대출이 안 되겠죠. 오히려 돈맥 경화 이런 걸 돈맥 경화라고 해요. 시중에 돈이 안 돌면서 오히려 더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 이게 사실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이에요. 근데 실제 마이너스 금리는 이 리테일 뱅킹에 일반 시민들이 예금하고 대출하고 이런 데 적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시중 금융기관과 중앙은행 어떤 관계에만 적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하냐? 자, 시중 금융기관들은 돈이 이제 유동성이 남으면 일단 유동성이 생기면 가게나 기업이 대출해주거나 일정한 금액을 이제 일정한 시제금으로 보유를 하거나 그 남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죠. 근데 중앙은행이 예치를 하는데 그 이제 법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그 금액만큼을 하고 초과 지급 준비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예치하는 그 금액에다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 리테일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시중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를 할 때 거기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중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생겼다. 중앙은행이 예치를 하면 오히려 이자를 시중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에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예치를 않겠죠. 그럼 일정 부분 시중 금융기관들이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기회비용이니까 가게나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 다른 데 투자를 하든 돈을 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 효과를 누리겠다는 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에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많다는 왜 생각이 그런 생각을 드는데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를 하는 순간 맡길 자금이 없고 다 오히려 그 현금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경기 부양을 하려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하는 건데 그거랑 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일반 리테일 뱅킹에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리테일 뱅킹 적용하면 사람들 다 돈을 찾아서 금고에 저장하고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부작용이 클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냐면 시중 금융기관과 중앙은행의 관계에만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효과는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현실에서는 어땠던 것 같아요? 봤을 때 미국하고 일본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는데 경제가 어땠냐? 안 좋았죠. 더 안 좋아졌죠. 더 안 좋아졌어요. 왜 크게 개선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근데 처음에 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할 때는 어떤 기대 효과를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면 시중 금융기관들이 유동성이 생기면 이 돈을 중앙은행이 예치를 않겠죠. 예치를 하면 오히려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자를 줘야 하니까
이 돈을 어떻게든지 가게나 기업에 대출을 해주든 투자를 하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네.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해요. 첫째는 현금 통화 수요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현금 통화 수요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불확실성의 신호로 간주를 하고 막 돈을 막 찾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금리를 일본의 사례처럼 네. 일본 사람들이 막 돈을 막 찾아갖고 금고에 넣고 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금리 오히려 더 부작용, 돈맥 경화가 나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 일본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 실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한 건가요? 아니요,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시중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이 예치하는 그 초과 지급 준비금 네.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안 돼요. 은행의 수익성이. 그럼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하면 네. 자, 은행들이 보통 이제 대개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갖고 네. 거기에 이제 예대 마진을 붙여갖고 네. 가게나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돈을 빌리니까 네. 예대금리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예금하고 대출 금리가 네.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금이 낮아지면 네.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예금을 안 겠죠. 네. 돈을 예금을 안 해요. 자, 그럼 대출 금리를 낮추면 또 이게 또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예대 금리가 낮아지면 기본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은행들이 이제 자구책으로 되게 어떻게 예대 금리가 낮아지면 네. 예금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예금 금리를 낮추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네. 예금 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대출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가겠죠. 그러니까 네. 수익성이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예금 금리라는 것은 은행이 이자를 줘하는 거니까 그걸 네. 낮춰야 하는데 낮출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면 예대 금리가 낮아지고 네.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어떻게 할까요? 대출 금리 낮출 수가 없고 오히려 대출 금리를 올려요. 수익성 회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올리면 정작 이 돈들이 가게나 기업에 대출이 돼서 투자가 만드는 게 목적인데 네. 은행의 대출 금리를 올리면 네. 오히려 가게나 기업이 돈이 유통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효과가 떨어져요. 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이게 두 가지 조건이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성공되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요. 네. 현금 통화 수요가 안정이 되고 네.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 안 된다. 네.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안 하면 네. 일단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현실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 이유는 자, 시중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이 예치한 그 초과 지급 준비 예치금 네.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모든 마이너스 적용했다면 이 네.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시중 금융기관들이 네. 은행에 안 맡기고 중앙은행에 안 맡기고 다 네. 어떻게든 투자를 하든 했을 네. 거예요. 네. 근데 실제 이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된 이 커버리지 네. 대상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과 지급 준비금 모든 금액에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된 게 아니라 네. 보통 이제 단기성 예금 하루짜리 가끔씩 하루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고 돈을 뺀다거나 네. 초단기성 예금 있잖아. 중앙은행이 예치하는 금액들 네. 이런 수신들에 대해서만 마이너스를 적용을 했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 법정 지급 준비금의 거의 13배까지는 마이너스 금리 적용이 안 돼요. 네. 근데 그 13배를 넘어서는 그 금액 일부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다든가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걸 단계를 뒀어요. 네. 그래서 일정한 부분까지는 제로 금리를 적용하고 그 넘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지만 이 적용 대상의 그 범위가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다 찾아갖고 가게나 기업에 대출해주고 유동성을 공급할 네.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두 가지 조건. 네. 자, 현금 통화가 안정적이고 그쪽 사람들이 막 돈을 찾으면 안 돼. 불확실성의 신호를 받아들이면 안 되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있어요? 현금 통화가 안정적이고. 네. 그다음에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안 되는 이 조건을 충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이 경기 부양 효과를 달성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사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효과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그런 거였군요. 그러면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이너스 금리가 이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결론적으로는 효과가 없었는데 네. 경기 부양 효과는 없었는데 이 돈들이 결국 일정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니까 일정한 금액은 어떻게 중앙은행이 예치되는 게 아니라 자, 시중은행들이 어디다 했겠죠. 네. 이 돈들이 어디론가 갈 텐데
자, 가계나 기업에 대출해주지 않는 리스크에 네. 더 수익성 있는 자산 쪽으로 자금 이동했겠죠. 네. 그렇죠. 은행들이. 네. 자, 또는 이제 은행들이 심지어서는 네. 일본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자, 마이너스 금리 적용을 해갖고 유동성이 이제 시중에 있을 거 아니야. 네. 자, 시중 금융기관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안전자산이 경기가 이제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네. 일본의 국채를 다시 산 거야. 네. 그러니까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까? 없는 거죠. 자, 아이러니한 현상. 그다음에 이제 네. 유럽이나 이런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일정한 금액이 상당 부분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유럽이나 일본들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 네.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네.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특히 이제 유럽이나 일본, 뭐 독일 이런 국가들 보면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어요. 이게 그렇죠. 결국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이다. 부작용인 거죠. 부작용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이너스 금리가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는데 네. 오히려 이런 자금들이 경기 부양은 되려면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안 네. 됐고 이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자산의 어떤 가치의 어떤 상승을 가져온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금리 할 수가 없을 거야 아마. 네. 앞으로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양적완화도 쉽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금리 좀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습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 네. 도움이 많이 됐고요. 또 네. 그 마이너스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까지 같이 그쵸. 톰슨 대표님한테 음. 톰슨 대표님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네, 다양한 경제 주제들이 관련, 좀 많이 네, 있어서 경제 관련 특히 뭐 주제로. 부동산 관련된 이슈도 네.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 다음에 또 톰슨 대표님과 유익한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톰슨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